안녕하십니까. 한진 GTC 신동진입니다. 오늘은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EV9, 기아 자동차 EV9 순수 전기차에 대해서 사고 상황 시 조치하실 수 있는 그 긴급 조치 실물 가이드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소개해 드릴 이 EV9 순수 전기차는 기아 자동차 연신내 대리점에서 그 성민수 카마스터님께서 우리 소방관의 안전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지원해주신 성민수 카마스터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기아 자동차 EV9은 이 GMP 플랫폼 모델에 적용된 그 순수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식별, 고정, 불능 조치에 이르는 가장 기본적인 사고 조치 매뉴얼입니다. 침수나 화재 등 이런 기본 조치 매뉴얼보다 우선되는 재난이 있다면 그 재난에 대응하시는 게 맞겠죠. 저희가 이제 천천히 외관서부터 그 다음에 앞에 후드, 그 다음에 안에 실내 모양까지 천천히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같이 함께 보시죠. 자, 전기차 사고 대응 실물 가이드 그 첫 번째로서 먼저 식별입니다. 지금 EV9은 모하비보다 전장이 더 큽니다. 그리고 먼저 외관에서 벌써 이렇게 그 표시가 나죠. 그리고 이런 투박한 모양의 히든도어가 있고요. 이렇게 측면을 보시면 휠 자체가 휠 커버가 좀 독특합니다. 먼저 이렇게 볼트들이 노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휠 커버가 있고요. 타이어에도 보시면 이렇게 EV라고 타이어에 EV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도 뭐 하나의 외부적인 식별 포인트가 되겠죠. 전면으로 보시면 일반 내연기관차와 달리 라지에이터 그릴 쪽에 어떤 공기 흡입구가 없습니다. 다 막혀 있다는 거고요. 번호판은 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절대적인 식별 요소는 아닙니다. 번호판이 전기차인 건 파란색인 게 전기차인 건 맞는데 모든 전기차가 파란색은 아니라는 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외관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좀 이렇게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보시면 전면 램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크게 전기차적인 그런 미래지향적인 램프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외관도 모하비와 유사하지만 또 모하비보다 사이즈도 크고 이런 몇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차별화된 점을 좀 식별하실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후면 쪽에 저희 보시면 후면 쪽에 충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구를 이렇게 터치하시면 충전구가 이렇게 개방이 되면서 일반 주유구와는 조금 더 다른 기능을 하겠다는 거, 이런 걸로도 식별 포인트가 되겠죠. 자, 뒷면으로 보시면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파란색 번호판이 있고요. 또 이제 외관 자체가 이런 테일 램프 자체가 조금 더 이제 좀 디지털화된 것처럼 램프가 좀 더 독특한 게 좀 큰 외관적 차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서 전기차로 식별을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 차가 전기차인지 식별이 불가하실 때는 현장에서 사고 상태의 어떤 그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기차가 식별이 불가하실 때는 그냥 단순하게 전기차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요소를 통해서 식별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현장에서 사고 차량에 대한 식별이 불가능하실 때는 리스크가 큰 쪽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에 식별이 불가하실 때는 리스크가 큰 전기차로 식별을 전제하시고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시면 최소한 우리 대원들의 피해라든가 사고 현장의 위험 리스크는 낮아지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다음은 이제 전기차에 대한 고정의 절차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고정은 우리 휠 축에 타이어에 고인목을 고여서 고정하는 차량의 구동을 고정할 수 있는 물리적 고정 방법이 있고요. 실내로 접근하셔서 우리 주차 브레이크라든가 기어 노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행하심으로 인한 전자적 고정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물리적 그 고인목은 내연기관차 상당히 유사합니다. 일반적인 내연기관차 사고 상황에서도 고인목을 고여서 고정하시는 거와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실내로 접근하셔서 우리 전자적으로 이 차량의 승무 공간에, 승차 공간에 접근하셔서 고정하시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전자식 기어 노브가 채택된 차량 중에 일부는 운전석 유리를 강제로 깨서 개방을 하시면
기어 노브의 위치가 드라이브 모드가 바로 P로 바뀌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유리를 강제로 깼다고 전제하고 지금 현재 클러스터를 보시면 기어 노브가 뒤에 가 있습니다. 뒤에 가 있고요. 지금 문을 강제로 제가 외부에서 제 3자에 의해서 외부에서 강제로 개방하면 기어 노브가 P로 가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개방해 보겠습니다. 자, 문을 여니까 바로 지금 기어 노브가 파킹 위치로 이동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전기차 내부의 전자적 고정을 위해서 실내에 진입을 했습니다. 먼저 전기차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전면에 위치해 있고요. 사고 발생 시 이런 전면의 디스플레이가 전원이 나가더라도 우리는 라이브 상태라고 전제할 수밖에 없죠. 자, 실내에서 전자적으로 물리적 고정을 하고 실내에 진입을 해서 전자적으로 고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EV9은 보시면 이렇게 핸들 기어처럼 핸들 측면에 이렇게 기어 노브 조작 레버가 있습니다. 먼저 기어 조작 레버 측면에 보시면 EV라고 해서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키 전원 버튼이 있고 그 측면에 DNR 주행 모드, 그리고 측면에 우리 파킹 브레이크 주차 P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측면에 사이드 브레이크 주차 우리 그 축 고정 브레이크가 레버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전기차 사고 발생 시 고정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에서 이렇게 전자 제어를 통한 고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그 물리적 고정과 전자적 고정을 동시에 갖추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차량이 움직일 수 있을 소지에 대해서 우리 지휘관분들께서는 항상 관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기차의 불능 조치를 만약에 수행하시게 되면 우리 구조 여건 마련 시에 전동 시트라든가 우리 핸들의 위치 조정이라든가 이런 전동화된 것들에 대한 전원이 끊깁니다. 그래서 창문을 내려서 문이 다시 닫혔을 때 개방하기 좋은 조건을 만드시고 핸들의 위치를 상단으로 조정하시고 그다음에 전동 시트를 최대한 뒤로 후퇴시켜셔서 요구 조절을 안전하게 확보하실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전기자동차 사고 대응 실물 가이드 가장 핵심이 되는 마지막 불능 조치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불능 조치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는 차량의 앞 후드를 개방을 하셔야 됩니다. 후드 개방 스위치 위치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어를 여셔서 측면에 보시면 그림이 있습니다. 후드 개방 그림이 있고 트렁크 후드 개방 버튼, 트렁크 개방 버튼인데 곱하기 2라고 되어 있죠. 두 번을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누르셔서는 안 되고 두 번을 누르시는 거죠. 자, 개방이 됐습니다. 자, EV9은 후드 개방 레버가 전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두 번을 누르게끔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러다 보니까 사고 상태에서 이 전자식 버튼이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물리적으로 와이어식으로 개방할 수 있는 이 커버를 제끼면 레버가 나옵니다. 커버를 제끼셔서 이 후드 개방 레버를 잡아 당기시는데 동일하게 두 번을 잡아 당기셔야 열립니다. 자, 한 번, 두 번을 잡아 당기셔야 완전히 개방이 됩니다. 자, 불능 조치를 위해서 후드를 개방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후드의 레버 또는 버튼을 두 번을 조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두 번을 조작하시는 이유는 일반적인 차종들은 한 번의 조작을 통해서 개방이 반쯤 열리면 손을 넣어서 보조적인 잠금 장치를 해제함으로 인해서 개방을 하시는 반면에 EV9은 한 번 레버 여시고 두 번째 여실 때 보조 락이 풀립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을 개방한 이후에 바로 들으면 별도의 해제할 수 있는 그 레버 없이 바로 들면 열립니다. 자, 지금 EV9 전면부 후드를 열어봤습니다. 이 전면부 후드에 보시면 중앙에 프렁크라고 하는 작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프렁크 상단에 보시면 고무 패드가 있고요. 고무 패드에 보시면 배터리와 소방관 모자 그림이 있습니다. 이 패드 측면에 보시면 손잡이가 있고요. 손잡이를 통해서 패드를 제거하시고 동일하게 모자 그림과 배터리가 있고 오픈 사이즈가 있습니다. 오픈 메시지가 있죠. 손잡이를 넣어서 개방을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보시는 좀 더 강조된 노란색에 빨간색 소방관 모자 그림이 있는 인터락 케이블이 나옵니다. 12V 배터리가 있고요. EV9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존의 MSD 탈거라든가 12V 마이너스 쪽 케이블, 그 다음에 퓨즈박스 탈거 등의 이런 모든 절차가 이런 인터락 케이블을 절단함으로 인해서 모두 조치 완료가 되는 간소함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양쪽 이 스티커를 붙여서 이 가위가 양쪽에 있는 것처럼 양쪽에 두 개소를 절단하셔서 이 도막을 아예 덜어내시는 이런 절연 공구를 이용하셔서 한쪽을 두 군데를 절단하시면 이 차량의 모든 불능 조치가 달성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처럼 인터락 케이블을 절단함으로 인해서 불능 조치를 간편하게 이렇게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접근 여력이 가능하시다면 배터리 측면에 퓨즈 박스가 있습니다. 이 차량도 이 GMP 차량이기 때문에 위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 상단에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는 이 커버를 탈거하셔서 이 안쪽에 퓨즈 박스의 퓨즈까지 뽑아 주시면 좀 더 완전한 불능 조치에 어떤 그 기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이런 절연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 플라스틱 캡을, 플라스틱 볼트는 총 3개입니다. 3개를 탈거하시고 요 위에 상단 캡을 제거하셔서, 그래야 손을 넣어서 이 상단 커버를 탈거하시기가 좋습니다. 손을 넣으신 다음에 힘있게 뜯으시면 돼요. 뜯으시면 이렇게 퓨즈 박스가, 요 배터리 옆에 퓨즈 박스가 나오게 됩니다. 퓨즈 박스의 위아래 이렇게 네 발을 잡으셔서 탈거하시면, 원칙적으로는 IG 1, 2, 3를 탈거하시면 됩니다만, 이런 플라이어를 이용해서 손에 잡혀서 뽑으실 수 있는 것들은 다 뽑아 주시면 조금 더 완전한 불능 조치를 달성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EV9의 불능 조치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기존의 전기차와 조금 차이점도 있고요. 조금 특이한 이런 후드 개방의 레바라든가 이런 특이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불능 조치까지 달성을 하시더라도 현장에서 이 차량은 항상 위험의 소지가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 EV9에 대해서 이렇게 전반적인 소개를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차량에 대해서 실제로 실차량에 적용해서 그런 조치 가이드를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이런 차량의 기회를 제공해 주신 기아자동차 연신내 성민수 카마스터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다양한 차종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이런 매뉴얼 영상들을 좀 이렇게 제작을 하고 싶어도 차량의 수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혹여 이 영상을 보시고 이 하단으로 차량을 지원해 주실 분들 계시다면 언제든지 지원을 저희는 환영해서 감사히 저희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EV9에 대해서 전반적인 긴급조치 사고 대응 실물 가이드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다 한번 촬영을 마쳤습니다. 한번 보시고 현장에서 위급한 상황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 한진 GTC 대표 신동준이었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EV9의 축거 사이에 지면고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방향 관창의 어떤 진입 조건에 대한 확인 과정이죠. 자, 배터리 지면에서부터 배터리 상단까지의 높이가 약 20cm, 200mm 정도 나오네요. 네, 배터리 상단까지의 높이가 그렇습니다.